서울구치소 앞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구치소가 분주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 작가님 오늘 네. 그랬던 그 이유가 있죠? 예. 네, 오늘 그 특활비에 대해서 예. 그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출장 조사를 가는 날이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이렇게 부당하다 예. 이런 거를 하는 이제 집회가 열렸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오늘 이제 뭐 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불응한 거죠? 조사 못 받겠다. 네, 그렇죠. 예.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면담 내내 이제 검찰은 설득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식의 어떤 대화만 이어지다가 결국 검찰 관계자들은 그냥 발길을 돌렸는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조사도 응하지 않겠고 법원에도 나가지 않겠다. 일단 나는 그냥 계속해서 뭔가 1심 결과 검찰의 어떤 추가 기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조사에 불응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다 예상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요. 크게 뭐 놀라진 않았는데 전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서울구치소에서 뭐 하고 있을까? 국수한 변호인들도 안 만나고 있고 구치소 독방에 계속 있는 건데 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유영아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측근들이 책을 계속 바꿔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무슨 책을 읽는지가 궁금했는데 책 제목이 나왔습니까? 책 제목이 추가로 좀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 객주라든지 바람의 파이터 이 두 가지 책 종류를 읽고 있는다고 합니다. 일단 객주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의 어떤 보부상의 삶을 담은 그런 책이고 바람의 파이터 같은 경우는 만화책이에요. 예. 최배달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건데 최배달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책인데 모두 다 일단 뭐 거상이 되고 이제 최고의 파이터가 되고 뭐 이런 얘기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과 빗대어서 역경을 잊고 좀 고난을 잊고 뭐 이겨내는 이런 식의 어떤 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저런 책을 고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경을 딛고 이제 각각 뭔가 주인공들이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뭔가 묘하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전 작가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저렇게 책을 열심히 평소에도 독서를 하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지만은 뭐 전에 자신이 이제 보통 사람으로서 이제 있었을 때 18년 동안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기는 했습니다. 예. 네, 전 작가님도 혹시 뭐 저 객주랑 바람의 파이터 혹시 저 책들 읽으셨습니까? 둘 다 읽었어요. 저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책을 읽으면서 그럼 어떤 생각을 구치소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제 그 주인공들의 예. 그 어떤 끈기, 그 다음에 어떤 운명이라든가 가혹한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모습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눈여겨볼 텐데 예. 사실 저 주인공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낮은 또는 아주 역경 속에서 일어났지 뭐 번듯한 집안도 배경도 예. 또 뭐 훌륭한 뭐 권력을 가진 또는 돈을 가진 아버지도 없는 사람이라서 예. 약간 좀 이렇게 일치화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럼 저런 책들이나 그런 거를 구치소에 누군가 보내줘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 기자. 누가 저렇게 책 같은 거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 외부인 접견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책을 누가 주지 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직접 만나지 않아도 물건을 넣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유영아 변호사가 뭐 실제로 변호인을 그만두긴 했지만 뭐 여러 차례 구치소를 드나들면서 물품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특히 책 같은 거는 내곡동 서재에 있는 책들을 좀 가져다가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뭐 윤전추 전 행정관이라든지 이영선 전 행정관도 지금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근들이 계속해서 구치소를 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6차 옥중 조사가 무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자, 쉼없이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면담 내내 이제 검찰은 설득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식의 어떤 대화만 이어지다가 결국 검찰 관계자들은 그냥 발길을 돌렸는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조사도 응하지 않겠고 법원에도 나가지 않겠다. 일단 나는 그냥 계속해서 뭔가 1심 결과 검찰의 어떤 추가 기소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조사에 불응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다 예상이 됐던 일이기 때문에요. 크게 뭐 놀라진 않았는데 전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서울구치소에서 뭐 하고 있을까? 국수한 변호인들도 안 만나고 있고 구치소 독방에 계속 있는 건데 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들이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뭔가 묘하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전 작가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저렇게 책을 열심히 평소에도 독서를 하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뭐 전에 자신이 이제 보통 사람으로서 이제 있었을 때 18년 동안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기는 했습니다. 예. 네, 전 작가님도 혹시 뭐 저 객주랑 바람의 파이터 혹시 저 책들 읽으셨습니까? 둘 다 읽었어요. 저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책을 읽으면서 그럼 어떤 생각을 구치소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제 그 주인공 서울 구치소 앞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 구치소가 분주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 작가님 오늘 네. 그랬던 그 이유가 있죠? 예. 네, 오늘 그 특활비에 대해서 예. 그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출장 조사를 가는 날이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이렇게 부당하다 예. 이런 거를 하는 이제 집회가 열렸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노은지 기자, 오늘 이제 뭐 검사들이 직접 서울 구치소를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불응한 거죠? 조사 못 받겠다. 네, 그렇죠. 예.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공들의 예. 그 어떤 끈기, 그 다음에 어떤 운명이라든가 가혹한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모습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눈여겨볼 텐데 예. 사실 저 주인공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낮은 또는 아주 역경 속에서 일어났지 뭐 번듯한 집안도 배경도 예. 또 뭐 훌륭한 뭐 권력을 가진 또는 돈을 가진 아버지도 없는 사람이라서 예. 약간 좀 이렇게 일치화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 저는 궁금한 것이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같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럼 저런 책들이나 그런 거를 구치소에 누군가 보내줘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유영아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측근들이 책을 계속 바꿔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무슨 책을 읽는지가 궁금했는데 책 제목이 나왔습니까? 책 제목이 추가로 좀 나왔는데요. 그래요? 그 객주라든지 바람의 파이터 이 두 가지 책 종류를 읽고 있는다고 합니다. 일단 객주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의 어떤 보부상의 삶을 담은 그런 책이고 바람의 파이터 같은 경우는 만화책이에요. 예. 최배달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건데 최배달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책인데 모두 다 일단 뭐 거상이 되고 이제 최고의 파이터가 되고 뭐 이런 얘기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과 빗대어서 역경을 잊고 좀 고난을 잊고 뭐 이겨내는 이런 식의 어떤 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저런 책을 고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경을 딛고 이제 각각 뭔가 주인공